알쟁이 AI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3, 4번에 해당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모델링 작업을 할 거고, 이 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최적하고, 그 다음에 선 길이, 선 길이가 먼저죠. 선 길이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최적까지 산출하는 거 할 거고요. 전체적인 형상 보면은, 이 문제, 오랜만에 이제 수입이 사용될 만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물론 수입 없이도 가능해요. 수입할 줄 모른다 그러면 수입 없이도 작업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입 몰라도 사용하실 수 있고, 그런 문제예요. 근데 단지 이제 이걸 수입으로 하실 때 간혹가다 이제 이거 수입의 특성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자기 맞게 해달라. 이건 프로그램이 잘못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제 자기가 사용하기 대부분 그런 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기능을 판단을 해요. 내가 쓰기 편한 기준으로 기능을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라는 건 프로그램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내가 어떻게 실행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가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쓸 줄 아는 거지, 결과물만 대충 비슷하게 나온다고 해서 그 특성을 이해를 못하고 쓰는 사람들은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억지는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성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입은 그런 특성이 좀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사용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형태적으로 좀 먼저 본다 그러면 형태는 이제 얘는 기본적으로 이제 바닥에 사각이 베이스인 것 같아요. 사각이 베이스고 이게 다 못따기가 돼 있죠. 네 군데가 다 못따기가 돼 있다. 이렇게 못따기가 돼 있는 거고, 이제 이게 높이 35만큼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안쪽이 파져 있는데, 안쪽이 여기 이제 형태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반만 제가 표현을 하죠. 요 반을 가지고 여기를 중심축으로 회전시켜서 이렇게 둥그스럽게 판 거예요. 그래서 요 끝단이 SR이잖아요. 구의 형태로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다 판 게 아니라 파다가 말았어. 여기를 스트레이트브로 요만큼 남겼어. 두께 7mm를. 요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근데 요것도 처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요 절반의 형태를 돌려가지고, 삼행시로 돌려가지고 그냥 완전한 이제 원기둥 형태를 만든 다음에 요 7mm 바닥을 잘라낸다. 잘라내고 나서 이제 빼버린다. 뭐 그런 방법이 있고, 그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요번엔 다른 방법을 좀 써볼까 해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입, 이제 오랜만에 나오는 수입. 이거를 한동안 문제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아마 이제 이게 논란이 많은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그 논란을 피하고자 이제 안 냈던 것 같아요. 느낌. 왜냐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민원이라든가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솔직히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이 수입이 사용되는 건데, 경로가 이렇게 될 거예요. 경로가 이제 이렇게 이 경로를 따라서 지금 보면 반지름 21짜리의 원이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입을 안 써도 되는 게 21짜리 원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하나 돌출을 하고,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하나 돌출을 하고, 여기서 원을 회전으로, 리볼브로, 요 반지름 26만큼 요렇게 회전으로 처리 가능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만든 다음에 세 개를 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형상은 여기 이제 R14짜리 원, 중심에서부터 33mm 떨어져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 이런 거죠. 이런 형체를 만들면 된다. 자, 그럼 이제 형체에 대한 파악은 대충 끝났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바닥판부터 먼저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REC 렉탱으로 해서 뚝 잡고, 골뱅이 123,98, 그쵸? 그리고 엔터. 이렇게 했어요. 123은 여기 있고, 그쵸? 98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걸 이제 바로 35 돌출해서, 이제 돌출된 형상에서 이제 챔퍼 못따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스케치 상태에서 해주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CHA 해가지고,
D가 15죠. 15. 그리고 이제 두 번째도 15니까 엔터 한 번 더 치고. 요거 못따기 해줄 때, 요거 폴리선 쓰면 편해요. P. 우리가 렉탱으로 아까 사각형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폴리선 사용을 하면 렉탱으로 그리면 자동적으로 폴리선 사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딱 갖다 대면 네 군데 귀퉁이가 한꺼번에 못따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요 상태에서 이제 끝날 게 아니라, 요 상태에서 요 안쪽, 요거 파낼 거, 이것도 같이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43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라인 해가지고, 여기 중간점에서 이쪽으로 직격해서 43mm 들어오고요. ESC. 서클, 여기다가 서클을 그리는데, 이게 반지름이 3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CO. 카피. 얘가 카피해서 이제 이쪽으로 쭉 오는 거죠. 몇 미리? 37mm를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트림 톡 이렇게 되는데, 자, 이건 이제 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지우는데,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리볼브 하려면 절반만 있으면 돼, 이 영상. 그래서 라인 여기 중간점에서 중간점까지 트림 자르고 그 다음에 얘는 지우고, 이제 얘는 폴리라인을 하나로 합쳐 있으니까 됐고, 얘도 하나로 합쳐줘야겠죠. 그래서 조인 J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줍니다. 자, 그럼 얘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이제 요 원, 요 스위브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 이제 중심 위치가 필요한데, 그게 여기서부터 38이에요. 라인 이 원의 중심점에서부터 이쪽으로 38mm 이렇게. 요 위치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 원도 R21짜리 원도 같이 그려주는 게 좋아요. 21 이렇게. 요 그려주고 나면 이제 이 선은 요 원이 중심 위치니까 이 선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워주시면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저는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자, 돌릴게요. 자, 여기서 평면도에서 여기 모서리 탁 찍어가지고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가 보이는 이제 기본 등가 형태로 이제 왔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EXT 돌출을 해줄 거예요. 얘를 엔터 얼마? 35만큼.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파지는 게 위쪽이 파지는 거니까 얘는 무브 위로 35mm 올라오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REV 중심선은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엔터 쳐서 360도 뺑. 저걸 빼주는 건데, 이거를 지금 그냥 빼주는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여기서 보면 요만큼 이렇게 돼 있잖아요. 7mm. 여기를 7mm를 이렇게 바닥을 잘라준 다음에 빼주면 요 모양이 나와요. 7mm. 그래서 이거를 먼저 잘라주는 게 편하다 그러면 먼저 잘라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걸 자르지 않아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냥 이 상태로 빼버리고, 그래서 SU 해가지고 얘에서 그냥 얘를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7mm가 이렇게 간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둥그렇게 파져 있을 거라고요. VS 컨셉. 여기에 이제 7mm를 잘랐으니까 평평한 평면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거든요. VS wireframe. 그럼 이제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요렇게 하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PL 폴리라인 해가지고 여기 점들을 바닥판의 사이즈를 그대로 딸 거예요. 그대로 따고 마지막에 닫기 C로 닫아줄 거예요. 그럼 이제 요렇게 바닥판의 사이즈를 그대로 땄거든요. 이 상태에서 EXT 해가지고 요 방금 전에 딴 폴리라인을 선택을 하고 엔터, 그 다음에 7mm를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VS 컨셉. 그럼 여기 평평한 평면이 생긴 거 보이시죠? 그냥 이거 합쳐주시면 돼요. UNI. 이렇게 합쳐주면 된다. 뭐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하든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다시 2D 와이어프레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스윕 부분 그려야 되는데, 일단 얘를 무브 바닥에서 17mm가 올라와야 돼요. 찍고 위로 17mm 올라오고, 이제 얘가 따라갈 경로를 그려야 되거든요. 경로는 자, 라인. 자, 여기 중심에서 위로 70mm 올라오죠. 70.
올라와서 이 앞쪽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갔거든요. 이게 이제 57을 한번 가고 57 한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23mm 갈게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둥글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R26 요거 이제 필렛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태에서 필렛이 되기는 해요. 필렛 한번 해볼게요. F 자, R26 탁탁 예전에 안 됐던 것 같은데 되긴 하더라고요. 예전에 UCS가 안 맞으면 저 필렛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UCS가 안 맞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UCS XY 평면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선이 조각 나 있어요. 이걸 하나로 합쳐줘야 되는데 이걸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을 합칠 때 사용되는 명령이 조인이잖아요. 우리가 주로 이제 요새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인을 사용해요. 옛날 버전, 아주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조인 가지고 못 합쳤을 거예요. 왜냐면 조인이 원래 선을 저렇게 합쳐주는 폴리라인으로 합쳐주는 기능이 원래 없어요. 제 조인 명령 설명하는 쪽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원래 그 기능이 없어요.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기능이 생긴 이후부터는 다 조인으로 합쳐요. 근데 이 조인으로 합치면 다 같은 형태의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형태의 선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나 복사를 해놓을게요. 제가 차이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쪽 복사해서 이거 그냥 지금 조인으로 합칠게요. J 그래서 이렇게 다 선택해가지고 합쳤어요. 그리고 탁 찍어보면 여기 보면 이상하게 주황색으로 쭉쭉쭉쭉 보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 저 선은 스플라인이라는 얘기예요. 스플라인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는데 스플라인은 연속성을 갖는 곡선이에요. 즉 여기 보면 이게 직선이라고 이게 우리가 직선 라인으로 그랬잖아요. 이게 직선이라고 하지만 스플라인은 얘를 직선으로 인식하지 않아요. 곡률이 없어서 직선 형태를 띠고 있는 곡선이에요. 왜냐하면 스플라인은 그 곡률을 가진 곡선의 연속성을 가지고 선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걸 이용해서 수입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수입한 것과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돼요. 이게 이제 이 수입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작업하기 편한 게 이 조인으로 이걸 합쳐주는 게 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합쳐주고 얘를 이용해서 수입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뭐가 안 돼요 라고 억지를 부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일반적인 학생들을 봐드릴 때 그러면 그거는 스플라인으로 수입을 해서 안 되시는 거예요 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부터 승질을 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생긴 모양은 똑같은데 이걸 스플라인을 이용을 했든 뭘 이용을 했든 생긴 모양이 똑같으면 똑같이 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이거 프로그램이 엉터리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설사 엉터리라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을 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엉터리인 게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프로그램을 만들던가 개발을 하던가 그 프로그램을 사서 쓴다는 얘기는 내가 그 프로그램에 맞춰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그램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쓸 줄 아는 사람은 그 프로그램이 어떤 알고리즘이나 그런 특성들을 이해를 해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수입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은 스플라인을 이용한 수입에서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은 결국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모른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프로그램이 따라와 주길 바란다. 그럼 본인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지. 왜 이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무가내의 억지가 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무 가서 그렇게 이 프로그램이 엉터리여가지고 제가 이게 안 돼요 라고 하면 고참이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야, 네가 프로그램 쓸 줄 모르는 거 가지고 왜 프로그램 탓을 해? 이 말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런 억지를 부리는 본인이 마치 피의자인 양 그냥 본인이 공부를 덜하고 덜하고 못한 거예요. 인정을 하시라고요. 그 상태에서 무조건 어떻게든 점수 받아가지고 자격증 주세요. 다 당연한 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런 했으면
제 말을 인정 못하겠으면 환불하고 나가셔도 좋아요. 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좀 피지 말아라. 자, 보여줄게요, 지금. 지금 이제 스윕으로 SWEEP 해가지고, 자, 처음에 이제 단면, 이 원이 따라갈 거니까 원을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에 경로를 선택하잖아. 땅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죠. 이게 이제 VS 컨셉 보면은 형태적으로는 잘 만들어졌어요. 형태적으로는 정확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게 여기 원 기둥이 직선으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저기를 직선으로 뻗어 있다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곡률이 없는 곡선이 쭉 가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이게 폴리라인하고 이제 폴리라인을 으로 된 경로로 만든 거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VS 2D 와이프레임. 자, 그걸 이제 보여드리려면 결국은 이제 여기 있는 경로를 우리가 이제 폴리라인으로 합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걸 폴리라인으로 어떻게 합치느냐. 이제 pEdit 명령을 쓰시면 돼요. pEdit. 그래서 PE 엔터 하고 지금 여기 직선부 땅 선택을 하면 물어보죠. 전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에 결합이 있어요. 원래 예전에 조인에 저 선을 폴리라인으로 합쳐주는 기능이 없을 때 원래 옛날에는 무조건 PEDT를 했었어야 됐어요. 무조건 PEDT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좀 편의 기능을 준다고 해서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여기다가 조인 기능에다가 그 기능을 추가를 해준 것 뿐이에요. 원래 옛날에는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조인, 결합, 제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을 선택을 해요. 선택하는데 지금 얘가 선택이 안 되잖아요. 제가 선택이 안 되는 원인 중에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제가 선택이 안 되는 이유는 저기 호잖아요, 호. 저게 일단 UCS가 안 맞아서 그래요. 저 호가 XY 평면인 상태, 저 호가 그려진 곳이 XY 평면인 상태가 돼야지 폴리라인에서 저 호를 인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폴리라인은 2D 명령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세요. 3D 폴리라인도 있는데 선생님? 라고 하는데 오토캐드의 3D 폴리라인은 직선만 가능하지 거기에 곡선이 포함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D 폴리라인으로도 인식 못해요. 오토캐드의 3D 폴리라인은 무조건 직선만 인식해요. 자, 그래서 이 상태를 못 합친다. 그래서 자, ESC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방금 전에 pEdit 해준 거, 요거 선 pEdit 해준 거, 요것도 이제 풀어줬어요. pEdit 아니게, 폴리라인으로 아니게. 그럼 UCS를 먼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UCS 엔터. 자, 그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이쪽이 X축, 이쪽이 Y축 이렇게 되면 방향이 맞겠죠. 그러면 이제 요 호가 그려진 평면이 이제 XY 평면이에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합쳐주느냐? PE. 자, 얘를 선택을 할게요. 자, 엔터. 자, 그 다음에 조인, J 해주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얘를 선택을 해보면 선택이 돼요. 파랗게 바뀌었죠. 선택이 돼요. 선택이 되고, 엔터. 자, 그래서 세 개의 선이, 세그먼트가 폴리선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얘가 요거를 폴리라인으로 만들 때 그게 UCS가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처음 선택된 게 폴리라인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세 개의 세그먼트가 추가됐습니다 하고 이제 얘를 딱 선택해보면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요 필렛 주는데 여기 필렛 주는데 이제 UCS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 필렛 줄 때도 UCS를 바꾸고 하는 걸 권장을 드려요. 아니면 폴리라인으로 합치고 나서 필렛을 주던가. 이제 3D 상황에서는 저런 이제 좌표의 미묘한 차이들이 되게 다양한 변수들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할 때 아까 이제 필렛 할 때 UCS 안 바꾸고 했는데 그때도 웬만하면 UCS 바꿔서 하는 게 더 안정적이긴 합니다.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그러고 그 다음에 저 UCS 엔터 원래대로 돌리고 이제 해볼게요. SWEEP 스윕. 자, 얘를 찍고 엔터 그 다음에 경로를 찍고 네, 이렇게. 그러면 딱 봐도
다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얘는 이제 직선 구간, 곡선 구간, 직선 구간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들이 다 그려지잖아요. 단순히 원이 그려진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시각적인 상태로는 똑같아요. 시각적인 상태로는 요 두 개가 중간에 요 엣지가 들어가 있는데 엣지만 빠지면은 두 개가 똑같거든요. 형태적으로는. 이게 최적도 VO, LU, ME. 볼륨. 얘 한번 찍어볼게요. 자, 얘는 7933 나왔고, 192.355, 7933 나왔고, 자, 얘 찍어볼게요. 192.355 똑같이 나오잖아요. 7933 똑같이 나왔는데, 그래도 얘는 여기를 곡선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곡면. 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라, 곡률이 없는 곡면으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경계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연속된 면이기 때문에. 얘는 연속된 면으로 이걸 인식하는 거고, 얘는 스트레이트부, 곡률부, 스트레이트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면 자체 인식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건 특성이에요, 특성. 이런 곡면이 필요할 때가 있고, 이런 면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중간에 여기 4분점 잡고 싶다. 여기 있는 요 스트레이트 원에 이 4분점 잡고 싶다. 얘는 잡혀요. 못 잡아요. 왜? 얘는 거기에 경계라는 게 없어요. 왜? 연속된 곡면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해놓고 여기 왜 4분점이 안 잡혀요? 프로그램이 이상한 걸 쓰고 계신 당신이 이상하신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죠. 너무 어려운 개념을 그런 어려운 개념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런 어려운 개념을 익혀가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여러분들의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런 특성들을 이해하고 이해하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그러니까 자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지. 그런 걸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자격을 인정을 해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 실력이 안 되는 거를 그냥 인정해서 자격을 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울게요. 그래서 주의해야 될 거, 수입 쓸 때 주의해야 될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그 경로를 폴리라인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중간 포인트들이 다 잡히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이 된다. 요거를 주의하셔라. 자, VS 스튜디오 와이어프레임.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선을 제가 원래 이거 폴리라인으로 선 합치기 전에 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때 미리 원을 그려놨어야 되는데 안 그려놨네요. 문제될 건 없어요. 그냥 서클 해가지고요. 요 원의 중심점에다가 그리시면 되지 뭐. 여기다가 반지름 14죠? 14. 그리고 그 위치가 아니라 이렇게 들어와서잖아요. 얼마 들어와서 23mm 들어왔잖아요. 무브. 여기서 이쪽으로 23mm 보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 요 원의 중심에다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33mm죠. EXT 마이너스 33. 나머지는 뭐예요? UNI 하나로 합쳐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VS 컨셉 보시면 이렇게 VS 2D 와이어프레임.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그랬으니까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할 거 확인해야겠죠.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 보죠. 3P A가 요 위쪽 4분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 바닥면과 여기 4분점 그 다음에 이제 끝이 여기 꼭지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되고 정답 띄워야겠죠. 그래서 LI 보고 자, 그러면 191.6903 191.6903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최적 VO LU ME 선택하고 엔터. 자, 그러면 464 907 그 다음에 892 정확하게 일치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3, 4번 모델링 첫 번째를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